옛날 옛적 간날 가적 방선희 박지혜,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합류하신 우리 유미경 선생님 소감도 못 듣고 끝났었어요. 네. 지난주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호흡을 좀 이렇게 끊으면서 쉬어가야 되는데 그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럼 9시 옛 이야기 듣고 나누기에 좋은 밤입니다.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들으시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무도사 나타났네. 백두산에서 배추도사, 한라산에 무도사. 도사라니 무슨 도사지요? 이야기 보따리 가득 싣고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이야기 도사님이야. 우리 모두 모여서 이야기 보따리 불어보세. 아이들아 모여라, 모두 모여라. 옛날 옛적에 조마구 한국구비문학대계 1권에서 4권 36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채록하였습니다. 조마구가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 이제 어머니하고 모자 아들하고 모자 사는디 남돌이랑 나무 부지런히 해와잉. 날랑 방 아픔 팔아다 저기 밥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아들은 나물랑다가 불나게 많이 해다 놓고 어머니는 날마둥 방아픔을 팔러 가고 그러는디 가서 한 번은 아침 먹으면서 나무 가서 부지런히 많이 해와잉. 응? 그러니까는 나는 방 아픔 팔아 너 밥 해줄게. 그래서 이제 지는 나무를 해러 가고 아들은 나무를 하러 가고 딸은 어머니는 방아픔을 팔러 가고 그랬는데 나무를 한찜 해가지고 오니까 줄이다 빨간 빨래를 널었더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저거 추석에 내 조구리 해주려고 저렇게 했다. 그 좋아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서 어찌 안 오는가? 하고서로 이제 가설랑은 솥을 열고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뭐 고기를 잔뜩 빨갛게 국을 끓여놨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 괴기 해주려고 이렇게 고기를 많이 해놨다. 이라면 설랑은 그놈을 실컷 퍼먹고서 인저 그래도 저 어머니가 안 와서 동네 사람한테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느냐? 고 물으니까 아이고 몰라 저기 네 어머니 고작 조마구하고 싸우더니 어떻게 됐나 모른다. 그러네. 그래 인저 어머니 찾으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녀. 어디 있어야지. 음짜설랑 인저 솥을 가 열어보니께는 빨래는 지 어머니 가죽이고 지 어머니 가죽을 홀딱 벗겨서 갖다가 저기 빨래줄에다가 내놓고 또 그 괴기는 지 어머니 괴기더래요. 노래니까 실컷 퍼먹고서 있어. 그래서 지 어머니 찾아보니까 있어?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한테 죄 물으니까 그렇게하더랴. 그래 이제 겨울에 나가서 보니까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여기 지나가는 거 보았나? 그 하니까 그 몰라. 조마구만 하나만 지나는 거 봤지 못 봤다 하더랴. 그래서 이제 조마구가 어디로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조마구하고 싸우는 것만 봤다고 하니까 인제 그게 이제 조심이 되고 빨래를 보니까 죄 가죽이더랴. 저 그래서랑 지 어머니 홀딱 벗겨서 그래 놓고 그래 인전 또 잊어버렸네. 80 먹은 노인네가 무슨 노래를 한다고. 내가애를 가니께랑 내 강가에를 가니께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아주머니, 저기 여기 조마구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응? 조마구 지나가더라. 저 그래 그라무슬랑 안 가르쳐 주더래. 이 빨래를 다 검은 빨래는 희게 해주고 흰 빨래는 검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 가르쳐 준다. 고 하더랴. 그래 이제 그렇게 참 했다. 빨래는 흰 빨래는 검게 해주고 검은 빨래는 희게 해주고 이렇게 하며 그것도 공들잖아. 그렇게 빨아놓고 나니까 저기 저 강가에 저 강물에 들어가 보라. 고 그러더랴. 거기를 찾아가면 물이 떡 갈라질 테니까 들어가 보라. 고 그러니까 가니께로 참 이 강물이 쫙 갈라지더래요. 그래 그게 갈라지걸랑 그리 들어가려고 들어가 보라고 그러더래. 그래 갈라지길래 척 들어가려고 물속에 쓱 들어갔지 뭐. 들어갔더니만 참 물속에 들어가니까 일일이 기와집이 있는데 참 좋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으니까 조마구 집이 어디냐고 하니까 그 집이 기라고. 그래서랑 인저 그 집에를 들어가서 보니까는 조마구만 유달하게 있더라나? 그렇게 하고 인저 이 옆였네. 이 옆였네. 조마구는 없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아구 죽을할까 밥을 할까? 그러더랴. 그래 이제 조마구가 구실구실 밥을 해야지. 이러더랴. 그래. 밥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밥을 해야겠다. 꼭 밥을 하더랴. 밥을 해서 한솥에 놓고서 에이, 장자네 집에 가서 김치 좀 얻어 가지고 와서 먹는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얻어가지고 온다고 얼른 가 얻어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러더랴. 그래서 얻어가서 유달하게 올라가서 숨어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그 나간 사람이 보도 가지고 댕긴 깨비 볼을 가지고 인자 그놈을 쫙 쏟아서 밥을 한 솥을 그냥 푹 쏟아가지고 유달하고로 올라가서 있다가 가만히 혼자서 갖다 싸다 놓고 보니까 국을 가지고 오더니만 아이고, 멍치깨라. 윗집 밥솥이 이렇게 없느냐? 밥이 없느냐? 아이, 몰라. 그러더랴. 그러는디 인저 배는 고프지 어떻게야? 그래 인저 또 저녁을 인저 또 하는디 어떡할까? 부실부실 뭐 쫀득쫀득 떡을 할까? 후루룩 후룩 죽을 쓸까? 그러더라요. 그래서 인저 밥을 해서 그렇게 헛했은게 그래 인저 쫀득쫀득 떡을 하랴.
그러더라나. 그래서 인제 떡을 또 한 솥을 해놓고서 저 장자네 집에 가 김칫국 얻어가지고 와서루 김치도 못 해놓고 먹나 보지. 김칫국을 얻어가지고 먹자고 얻으러 간 사이에 그냥 번개같이 또 내려와설랑 또 번개같이 내려와가지고선 또 떡씨를 푹 쏟아가지고서랑은 올라가고서 저기 빈시로만 놔뒀지. 그랬으니까 아이고 망치게라. 별일이라. 어째 또 떡시로 푹 쏟고서로 떡은 하나도 없고 이러냐. 몰라. 이러더랴. 그래서 인제 참 이상하더랴. 그렁저렁 그냥 인제 해가 넘어가서 잤지. 그 떡 해가지고 저녁 거정 인제 이렇게 먹을 작정인디. 인저 자자. 그러는디 방에서 잘라니 빈대 무서워 못 자고 말래서 잘라니 삐룩 무시워 못 자고 어디서 잘까? 그러더랴. 뭐 마당에서 자 가자. 그러더랴. 마당이 가 잠은 또 모기 무시워 못 자고 어떡? 그럼 소티가 잘까? 한가마 소치여. 얘기도 구족스러운 거 너저라고 더러운 거. 어서 하시라고 재촉. 인저 잊어버린 걸 하라고 하시니 안 그려? 그래 인저 소티 가서 둘이 인저 들어 누니께 인저 가만 내려와서 또 쇠두방을 소뚜껑 푹 엎어놓고 서로 큰 차돌맹이를 갖다가 꽉 눌러놨대요. 이 눌러놓고서 장작은 많아서 장작을 갖다가 집히니까 아이고 그만대라. 아이고 뜨뜻하다. 그만대. 그러더랴. 그러는 걸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들고 첫 떼서 바싹 타 죽었더랴. 뜨거워서 차 죽었구먼. 바싹 타서 죽고서 인디 그저 그 집이 그냥 사는데 웬 천애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천상 연분을 맺어가지고 참 그 집에서 부자 되고 잘 살았대야. 조막으로 없앨라고 그랬지. 웬수 잘 갚았어. 야무지게 그렇게 가지고 잘 살더랴. 난 날아올라 내 꿈을 위해 비밀 날개를 달고 누구보다 난 설레요. 가끔 뒤로 밀려난데도 숨을 한 번 못 참고 힘주고 걸음을 디뎌. 또 어두운 밤이 온데도 난 행복한 걸 꿈을 꾸는 순간조차 날고 있으니까 아침이 오면 들리는 소리 온 세상이 숨 쉬는 소리 햇살 틈으로 울리는 소리 온 세상이 잠기는 소리 더 가까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지난주 엿대빨 되는 새와 관련되어지는 채록본이었습니다. 조마기를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서 타죽게 하는 장면이 각 편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꾼들의 느낀 점, 거기가 다 똑같이 들어가는 후렴 부분이고요. 그 원수를 갚는 그 통쾌함, 그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마기가 모기가 되었다는 채록본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아는 아이들은 그런다고 하네요. 이놈의 조마기 그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들이 이 조마기가 모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유래도 있을 것 같고,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에는 끝이 알 수 없는 세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실 문현주 선생님도 옛날 이야기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라고 책에 써주셨네요. 어린이의 세계 피아노 연주곡 들으시고 박지혜 선생님의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날마다 별들이 반짝 내 눈빛에 날마다 별들이 반짝 저 하늘에 날마다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 날마다 꿈들이 펼쳐지네. 보슬보슬 보슬보슬 비 내리는 날에도 날마다 하늘가에 나와 노는 여우별 회색빛 하늘도 괜찮아 랄랄라 촉촉한 빗방울도 괜찮아 랄랄라 여우별 나의 꿈처럼 날마다 하늘가에 랄랄랄라 보슬보슬 보슬보슬 눈 내리는 날에도 날마다 하늘가에 나와 노는 여우별 회색빛 하늘도 괜찮아 랄랄라 시려운 눈송이도 괜찮아 랄랄라 여우별 나의 꿈처럼 날마다 하늘가에 랄랄랄라 특지에 있는 의형제. 평안북도 선천군. 옛날에 어떤 고래 호래비가 있는데 이 호래비는 알을 하나 개지급해서 전바치한테 가서 어드럽게 가면 이 알을 갖겠는가 물어봤다. 전바치래 내일 당에 가서 가면 곤 단대길에 있을 거이니까니 그걸 사다가 오종을 누워서 백구석에다가 묻어두면 석 달 만에 원하는 대로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호래비는 다음날 당에 갔더니 전바치가 말한 대로 곤 단대기리가 있어서 이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오종을 넣어서 벽구석에다가 묻어뒀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단대기를 파내가지고 열어보니까니 알에 있어서 호래비는 너무 기뻐서 이 알을 잘 키웠다.
글방에 갈 나이가 돼서 글방에 보냈는데 글방 아이들이 이 아를 보고 이름 없는 아, 이름 없는 아 하면 놀리곤 해서 이 아는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과 내 이름은 와 없는가? 아들이 날 보고 이름 없는 아라고 놀래요. 하고 말했다. 호래비는 이 말을 듣고 이름을 지어 주어야겠다고 하고 단디서 났으니까 단디손이라 해야겠다 하고 야, 내 이름은 단디손이다. 아들이 이름 없는 아라 그러거든. 난 단디손이라 라고 하라 고 했다. 이 아는 기뻐서 글방으로 달려가서 아들과 내 이름은 단디손이라 하고 말했다. 그래서 이 아는 단디손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 후 단디손이 아버지는 늙어서 일도 할 수 없게 돼서 단디손이는 공부도 그만두고 김대 메고 새도 해오고 하며 집안일을 돌봤다. 그리곤 아버지과 지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지게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니까니 단디손이는 요건 뭐가? 요따 이래 어둠에 쓰간 하면 내팽개치고 누둥나무 큰 거를 띄거다가 장가지를 다 떼내고 굵은 통나무를 커다만 지게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하러 가서는 큰 색깔을 한 머산이 떠다가 집에 쌓아놓고 또 부잣집 골간을 떠다간 집 앞에 세워 놓곤 했다. 단디손이는 글럭이 이만큼 새느거니 집에만 있을 수 없다 하고 세상 구경을 나가보겠다고 하고 어둠에서 큰 참대통을 얻어다가 그 안하게 쌀을 가득 내가지고 메고서 갔다. 하하 가느라 늦거니 큰 고개가 있어서 좀 쉬었다가 넘갔다 하고 쉬고 있는데 원 사람 하나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은 한 캔 꼬롬에는 큰 배를 메고 또 한 캔 꼬롬에는 큰 황소를 메고 있었다. 당신 어디런 사람이요? 하고 물으니까니 세상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라고 했다. 단디손이는 나도 세상 구경 나온 사람인디 잘됐다. 같이 가자. 하면 통성을 하느거니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배손이라고 했다. 우리 이영대를 묻다 하고 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적은아가 되기로 했는데 단디손이가 이겨서 형이 됐다. 그 고개를 넘어서 허허 가는데 원 사람 하나이 자고 있던데 그 사람이 숨을 들이쉬면 나무가 둔 높고 내쉬면 나무가 니를 세고 해서 배손이가 그 사람을 자는디 가서 깨우갔다고 몸을 흔들었다. 엄만 몸을 흔들어도 닌나지를 않아서 기퉁이를 새같이 댔다. 그러니까니 그 사람은 원베리들이 살랑거래 하면 귀퉁을 긁으면 닐나지도 안 했다. 배손이는 증이나 발로 차니까니 그제야 원놈이 좀 자는데 와서 발로 차네 하면 닐났다. 배손이는 우리는 세상 구경 가는 사람인데 님제는 뭘 하는 사람이가? 하고 물었다. 난 고김손이란 사람인데 세상 구경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다. 그럼 우리 하낭 세상 구경 나가자 하고 이영대를 묻다 했자. 고김손이도 좋다고 하고서 배손이와 씨름을 해서 져서 적은아가 됐다. 거기서 서서히 하낭 가는데 하하가다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을 찾아가서 자리를 붙게 됐는데 그 집에서 저녁밥이라고 갖다 주는디 보니까니 쇳덩이를 대서 먹을 수가 없는디 단디손이는 겨우 한 덩이만 먹고 배손이는 반 덩이만 먹고 코김손이는 니삐서 자리만 떼놓고 먹질 못했다. 그래서 진복이 점적어서 우린 이자 막 밥을 먹어서 더 먹질 못하겠소 하고 밥상을 내놨다. 조금 있으니까니
그 집 아들 삼형제가 들어오면 에이 오늘은 노루는 못 잡고 토끼기밖에 못 잡았다 하면 마루에다 쾅 내려놓고 밥 달라 하더니 그 새똥이 밥을 한 발이 무뚝 담은 걸 거저 뻐적뻐적 깨밀어서 먹었어. 밥을 다 먹고 나더니 단디손이 삼형제한테 와서 통성을 하고 뒷산에는 큰 범이 많으니까니 범 잡기 내기를 내일 하자고 했다. 다음날 날이 밝아서 모두 뒷산에 올라갔는데 이 집 삼형제는 산후에서 범을 내리몰고 단디손네 삼형제는 산 아래서 내려오는 범을 잡기로 했다. 쥔집 삼형제가 범을 모느거니 범은 큰 아가리를 벌리고 앙앙 소리 지르면 뛰어 내려왔다. 이걸 보고 콧김손이가 콧김을 뒤set다 내set다 하는거니 범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꼴 단디손이는 범의 뒷다리를 잡아서 맨주먹으로 태서 죽임에 배손이는 가죽을 벗겨놓곤 했다. 이렇게 해서 숱한 범을 잡아서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차고 범의 고기는 쥔네 집에 줬다. 이 집 삼형제는 새낭에 진 것이 분해서 동쌈을 하자고 했다. 단디손이 삼형제는 좋다 하고서리 다음날 동쌈 내기를 하는데 쥔네 삼형제는 강 우쪽에 쌓고 단디손네 삼형제는 강 아래컨에서 쌓기로 했다. 서룻가락산을 떠다 맞고 집채만한 팡구를 갖다 맞고 하들 했는데 진네 삼형제는 물이 새 길이 고이니꺼니 단디손네 형제를 죽이 갔다고 막았던 동을 콱 태놨다. 그러니꺼니 똥눈 같은 물이 거세게 왕왕 내려가서 단디손네 형제를 고만 물에 묻혀서 죽게 됐다. 단디손네 형제는 이걸 보고 야단났다 하면 차고 있던 범의 가죽 주머니에 벌레서 그 숱한 물을 다 담아냈다. 그래서 물에 묻혀서 빠져 죽질 않았다. 쥔네 형제들은 집 위로 와서 그놈들은 이자는 다 물에 빠져 죽었겠다 하면 좋아하고 있는데 단디손네 형제들이 와서 너들 와 똥 쌌기 내기를 하다 말고 돌아왔네 하는거니 쥔네 형제는 이걸 보고 놀래면 증이 나서 이번에는 새하기 내기 하자고 했다. 극하자 하고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새를 하는데 서룻가락 새를 산더미만큼 했다. 그런데 쥔네 형제는 단디손네 형제만큼 못해서 또 졌다. 쥔네 형제는 우리는 이 셋단을 밑에서 던져줄 거니까 너들은 이것을 받아서 쌓아 올리라고 했다. 단디손네 형제는 극하자 하고 셋단을 쌓기로 했는데 쥔네 형제는 셋단을 던지던데 이거야말로 어디 이렇게 빨리 던지던지 셋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라왔다. 단디손네 형제는 이거를 그냥 받아서 쌓았는데 셋단 때름이 까맣게 하늘 높이 올라갔다. 쥔네 형제는 이걸 보고 셋단 댐이에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니 불은 왕왕하며 셋밭에 다 타올랐다. 불이 벌써 위에까지 타올라가다 단디손네 형제는 고만 불에 타 죽게 됐다. 이때 단디손네 형제는 물을 잡아내 두었던 범의 주머니를 풀어놨다. 그러니까니 새같이 타올랐던 불은 다 꺼지고 단디손네 형제는 살게 됐는데 아래는 강이 돼서 쥔네 형제는 물에 빠져서 죽었다. 단디손네 형제는 배손이가 고름에 차왔던 배를 차고 물을 흐르는 대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 물을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압록강이 됐다고 한다. 재미있으셨나요? 지금 제가 읽은 거는 특제 있는 형제인데요. 이 얘기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유미경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자, 재밌는 얘기 끝내고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노래는요. 동요의 여우별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어린이 세계의 피아노 곡입니다. 결의 오형제. 지혜쌤께서 읽어주신 특재 있는 의형제의 다른 버전입니다. 한국 구전설화 7, 전라북도 순창군과 부안군에서 전해지는 채록본입니다. 옛적의 어떤 곳에 영감 할멈이 살고 있었는디 나이 늙도록 애기라고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도 낳아보지 못해서 애기 낳기가 소원이었어. 그래서 하루는 건넌마을 점쟁이한테 가서 아이를 하나 낳고 싶은디 어쩌면 아이를 낳겠느냐고 물었다. 점쟁이는 깊은 산중에 가서 백일 기도를 올리고 장에 가서 고운 단지를 사다가 영감 할멈이 그 단지에다 오줌을 누워서 땅속에다 묻어두면 아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영감 할멈은 점쟁이 말대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백일 기도를 올리고 고운 단지를 장에 가서 사다가 영감 할멈이 함께 오줌을 누워서 단지를 땅에다 묻어놨더니 그랬더니 10달 만에 단지 속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났다. 단지 속을 들여다본게 단지 안에 머시매가 있어서 이 애기를 꺼내서 잘 키웠다. 단지 속에서 나왔다 해서 이름을 단지손이라고 지었다. 어느 날 단지손이를 방에다 재워놓고 영감과 할멈은 들로 일 나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와 본게 아들은 방에 없었다. 깜짝 놀래갖고 여그저그 찾아보는디 애기는 천장에 붙어갖고 나 여기 있어 했다. 영감 할멈은
이것을 보고 저런 어린 것이 천장에 가 붙어 있는 재주를 가졌으니 커서 큰일 할 아가 되겠다고 좋아했다. 한 7살쯤 된 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가서 밭일을 하는디 아버지가 괭이로 깔짝깔짝 파고 있어서 단지손은 그 어디 답답해서 보고 있겠소? 험서 10손가락으로 땅을 푹푹 갈아갖고 순식간에 넓은 밭대야기를 다 갈아놨다. 나이 그럭저럭 10살쯤 된 게 크다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아다가 마당에다 심었다. 뭐 털라고 그러냐께? 여름에 그늘 밑이 쉬게 하려고 그랬다. 고 했다. 또 커다란 반석돌을 갖다가 마당에다 놨다. 아이, 뭐 털라고 그러냐께? 나 장계 갈 때 떡 칠라고 그런다. 했다. 나이 12살 된 게 집이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옹졸이서 못 신게 시상 구경해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담서 시상 구경 나가겠다고 했다. 부모도 그러라고 해서 집을 떠나서 갔다. 한참 가다가 한 곳에 이른 게 커다란 나무가 들어누웠다 일어섰다 하고 있었어. 이상해서 그리 가봤더니 어떤 아이가 지 또래만한 아가 큰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아가 숨을 들이쉬면 나무가 들어눕고 숨을 내쉬면 나무가 일어서고 있다. 아, 이런 봐라. 그놈 신께나 쓰겄구나 하고 그 알을 흔들어 깨워봤는데 깨나지 않고 그대로 자고 있었다. 이놈 봐라 하고 주먹을 쥐고 귀퉁을 한 대 심차게 쳐봤는데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한 손으로 귀퉁을 실실 문지르면서 그놈의 배룩이 왜 물어? 이러면서 그대로 잤다. 이번에는 발질로 그 악의 옆구리를 걷어찬게 그때사 눈을 떠더니 웬 놈이 남 자는디 와서 오늘 잠을 깨는 거요? 이러면서 단지 손이를 바라다 봤다. 너는 어떤 아간디 네가 숨을 들이쉬면 나무가 들어눕고 내쉬면 나무가 일어서냐? 하고 물었다. 나 이름은 코찜손이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은 단지손이다. 그런데 너는 뭐터는 아냐? 나는 숨을 어찌 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시상 구경 좀 하려고 나왔다가 여기서 쉬고 있었다. 그리야. 나도 시상 구경 나왔는데 나하고 같이 댕기자. 그러자 하고 같이 댕기기로 했는데 같이 댕기려면 이영지를 맺고서 댕기자 하고서 둘이 씨름을 희갖고 이긴 사람이 성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다. 그런데 단지 손이가 이겨서 성이 되고 코찜 손이가 동생이 됐다. 단지 손이와 코찜 손이는 의형제가 되어갖고 가는데 한 군디 가니까랑께 날이 쨍쨍 밝았는디 흙탕물이 홍수같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둘이는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 본게 어떤 아가 오줌을 누고 있는데 그 아의 오줌 줄기가 어찌나 많던지 그 오줌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둘이는 그 아 있는 뒤로 가서 너는 웬 사람이냐고 물었다. 나는 오줌손이라고 하는디 내가 오줌만 싸면 이 강이 흘러간다?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서 세상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다.
너희들은 뭐라는 아그들이냐? 나는 단지손이라고, 야는 콧짐손이라고 한다. 우리도 시상구경 나왔다. 우리 모다 시상구경 나왔으니 우리 같이 시상구경 나가자. 그러자. 오짐손이도 그러자고 해서 이성제를 맺고 씨름해서 성동생을 먹이기로 했는디 콧짐손이하고 오짐손이하고 씨름해서 오짐손이가 져서 오짐손이가 제일 아랫동생이 됐다. 시 아그들은 같이 가는디 가다가 커다란 배를 옷구름에다 매달고 가는 아가 있어서 단지손이가 너는 어찌서 커다란 배를 옷걸음에다 달고 댕기냐? 나는 시상구경 다니느라고 이러고 댕긴다. 함께 단지손이는 우리도 시상구경 하기로 나온 아그들이다. 우리 같이 댕기는 것이 어떠냐 했다. 배를 옷구름에 매단 아그도 그러자고 해서 이 아이도 이성질을 삼기로 하고 오짐손이하고 씨름했는디 오짐손이가 이겨서 이 아는 제일 밑이 동생이 됐다. 배를 옷구름에 메고 다니서 이 아이 이름을 배손이라고 불렀다. 네 아이들은 결이 성지가 돼갖고 같이 가는디 어디만침 간께 커다란 무쇠신을 신은 아그를 만났다. 너는 모터로 댕기는 아그냐? 이런께 나는 시상구경 나오나다. 이랬다. 우리도 시상구경 나온 아그들인데 너도 우리하고 함께 시상구경 다니자 이랬더니 이 아이도 그러자고 했다. 그리갖고 씨름해서 성동생을 정하자 하고 무쇠씨는 아는 배손이하고 씨름이 봤다. 무쇠씨는 아가 져서 이 아는 제일 밑에 동생이 됐다. 이 아이는 무쇠신을 신어서 이름을 무쇠손이라고 불렀다.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 개미들이 줄줄이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 개미장이 열렸다. 어떡하나 도깨비 먹구름이 쏜새같이 몰려든다. 불튼불튼 방망이 우르르 쾅쾅 뜬다. 개미장이 끝났다.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 개미들이 줄줄이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 개미장이 열렸다. 어떡하나 도깨비 먹구름이 쏜새같이 몰려든다. 불튼불튼 방망이 우르르 쾅쾅 뜬다. 개미장이 끝났다. 네. 결의 오형제 중간까지 선희쌤과 지혜쌤과 함께 대화체로 읽어봤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단지손이, 콧짐손이, 오짐손이, 배손이, 무쇠손이 5아이가 의형제를 맺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이 부분부터는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아그들은 이성지가 돼서 지를 가는디 한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산 밑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했다. 그 집에는 허건 영개미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재워둘라고 헌께 영감이 그러하라고 허락을 했다. 영감 혼자 사냥께 아들이 5이 있는디 지금은 다 사냥 나가고 집이 없다고 했다. 저녁밥이라고 차려주는디 밥이란 게 사람의 살이고 짐치란 것은 사람의 뼈다구고 국이란 것은 사람의 피여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이 집은 호랭이 집인데 둥가피 같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다. 밤이 거짐 자정쯤 된께 밖에서 멋이 쿵쿵거리면서 요란스럽게 오는 것 같더니 마룽에다 멋인가 많이 싸놓는 것 같았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 헌께 우리 아들 5이 사냥 갔다 사냥을 마릉에다 쌓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고 아들들을 보고 나는 집이 가만히 앉았어도 5마리나 잡아놨다고 했다. 그러고 어서들 저녁 먹어라 헌께 아들 5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심께나 쓰는 것 같은디 잡아온 멧돼지, 노루, 택갱이를 통째로 삐적삐적 깨밀어 먹었다. 한참 다 먹고 나더니 내일 우리하고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너그들을 잡아먹었다마는 너그들이 이기면 그대로 놔주마고 했다. 다음 날 날이 생기에 이 집 오성지는 이 5 이성지보다 보고 나무허기 내기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단지 손내 오성지도 그러자고 하고 나무를 하는디 단지 손내 오영재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다 놓고 하는디 주인네 오성지는 도끼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얼마 허이지를 못해서 나무 허기 내기에 졌다. 다음에는 물쌈 내기를 하기로 했다. 주인집 오성지는 강 우구서 뚝을 싸서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고 아래서는 단지 손내 오성지가 뚝을 싸서 우구 진내 오성지네가 막은 물을 내려보내는 것을 물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 않는 내기를 했다. 뚝을 쌀 적에 단지 손이는 저 동생들 보고 너그들 찌리만 싸도 이길 티다. 나는 좀 쉬고 자겄다 힘서 잤다. 쥐네 오성지는 뚝을 하늘 높이 거짐 다 싸가는디 단지 손내 오성지는 절반도 쌓지 못해서 지게 생겼다. 단지 손내 오성지는 이것을 보고 지게 생겨서 단지 손을 깨워서 어서 뚝을 쌓아야겠다고 하는디도 단지 손은 웅웅 가만히 걸어 잠 좀 더 자야겠다 힘서 뚝 쌀 생각을 안 하고 자겄다고만 했다. 이때에 쥐네 오성지는 하늘 높이 쌓던 뚝을 터놓게 갇혔던 물이 산똥같이 굴러서 세차게 흘러내려와서 단지 손내가 막아놓은 뚝을 허물고 물은 넘쳐 흐를 것 같았다. 코찜손이가 이걸 보고 애가 타서 단지 손이 자는디 가서 성님 어서 일어나시오. 우리가 지게 됐소. 이러면서 코찜을 시게 불었다. 그런께 그때사 단지손은 남이 좀 잠 좀 잘러는디 왜 성화여 하면서 일어나 나갔고 뚝 쌌던디 가보고 이거 안 됐다 하고는 산이며 바위땡이며를 되는 대로 주워 던져 순식간에 뚝을 하늘 높이 쌓아놨다. 그런께 쥐네 오성지가 싼 뚝을 터놔서 산동 같은 물이 마구 심차게 흘러놔도 뚝은 무너지지 않고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아니있다. 그래서 물뚝 내기도 단지 손내 오성지가 이겼다. 다음에는 산짐성 사냥어기 내기를 하기로 했다.
주인네 오성지는 산물랭이서부터 산 아래로 몰아내는 삼찜성을 단지손네 오성지는 산 밑이 지켜 있다가 몰아내는 온갖 짐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는 내기였다. 주인네 오성지가 산 우구서 와와 험서 산짐승을 모니께 멧돼지하며 노루며 택갱이며 꿩이며 여시 너구리 오소리 뭐뭐 나오는 쪽쪽 단지손네 오성지가 다 잡았다. 그리서 이 산짐승 사냥 내기서도 단지손네가 이겼다. 다음에는 산더미처럼 잡아놓은 산짐승은 괴기를 어느 쪽이 더 많이 먹느냐 하는 내기를 하기로 했다. 주인네 오성지는 산짐승 괴기를 먹는 뒤 뼈다구까지 버석버석 깨물어 먹었는디 단지손네 오성지는 살기기만 먹고 뼈다구는 따로 싸놨다. 다 먹고 나서 본게 주인네 오성지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디 단지손네 오성지는 뼈다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래서 단지손네 오성지는 우리가 먹은 산짐승의 뼈다구가 산더미처럼 많이 쌓였는디 너구들 앞에는 먹은 산짐승 뼈다구가 하나도 없으니 너구는 졌다. 헌께 주인네 오성지는 우리는 뼈다구까지 다 먹어서 우리가 이기고 너구가 졌다고 했다. 그런데 산짐승 먹기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승부를 가려내지 못하고 서로 비기기로 했다. 다음에는 저번에 희놓은 나무를 쌓는 내기를 하기로 했다. 주인네 오성지는 나무단을 던지면 단지손네 오성지는 이것을 받아서 쌓아 올리기로 했다. 주인네 오성지가 나무단을 총알같이 실세후지 자꾸 던지니 단지손네 오성지는 이것을 척척 받아서 쌓아올렸는디 쌓고 보니 단지손네 오성지는 까마득하게 쌓아 올린 나무단은 하늘 높이까지 쌓아 올라갔는디 그 우구가 올라가 있었다. 주인네 오성지는 이것을 보자 단지손네 오성지가 불타 죽으라고 하늘 높이 쌓아 올린 나무단에다 불을 질렀다. 불은 훨훨 타오르는디 단지손네 오성지는 그 높은 나무단 우구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이걸 어쩌냐 하고 있는디 오짐손이가 오짐을 누기 시작했다. 나무단에 타오르던 불은 꺼지고 그 근방은 그만 오짐바다가 되고 나무단 밑이 있는 주인네 오성지는 오짐바다에 빠져서 고개만 물 우그로 내놓고 어프어프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배손이가 옷고름에 배를 풀고 내려서 모두 타고 오짐바다 우그를 배에 저 나가는 뒤 코찜손이가 코찜을 힝 하고 내신께 오짐바다는 얼어붙었다. 무쇠손이 주인네 오성지가 머리를 얼음 우그로 내놓고 얼어붙은 것을 무쇠신으로 탁탁 차서 머리를 띄어서 얼음 우그로 굴러가게 했지. 단지손네 오성지는 이렇게 해서 주인네 오성지 호랭이가 둔갑한 오성지를 다 죽이고 그거를 떠나서 또 시상구경하러 나갔다. 바람이 불어와 내 맘에 이제 떠나볼까 눈물은 구름에 맡겨두고 이제 떠나볼까 파도야 너를 따라 나도 떠나볼까 아껴온 꿈들을 펼쳐 날개를 달아
밤길로 바람 부는 어느 날 옛날 이야기의 각 편이 대부분 그렇듯이 단지손이 역시 각 편마다 화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된 화소는 단지손이가 세상 구경을 떠남, 단지손이가 재주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의형제를 맺음, 의형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과 맞섬, 의형제가 힘을 합하여 상대방을 이김입니다. 어떤 각 편에서는 각 부분 시작 부분에 단지손이의 기이한 출생을 다루기도 한답니다. 네, 저도 지금 읽으면서 느낀 건데 뒤에 끝얘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중간에 오짐손이가 나왔던 부분에서 평안도에서는 오짐손이 안 나오고 배 이렇게 주머니에 가죽으로 했던 부분에서 잡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선희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름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희쌤 목소리가 오늘 심상치 않네요. 그러게요. 네, 목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저음이라 그런지 더 크게 들려서 좋았습니다. 우리 들려드렸던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그 유미경 선생님의 이야기가 쉬어갈 때 들려드렸던 노래는 우리 단골곡 개미장의 도깨비다 들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야기 후에 들려드렸던 곡은 머털도사 엔딩곡 바람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개미장이 도깨비다 이것도 좋았지만 뭐였죠? 바람 방금 부는 어느 날. 네, 이게 슬픈 곡이라고 해서 좀 염려됐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았습니다. 저 머털도사 너무 좋아했던 만화여가지고. 저도 너무 좋아했던 만화. 꼭 봤던 빼먹지 않고 꼭 봤던 만화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저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린이 세계 피아노 곡 있죠. 네. 이거는 저는 못 찾았는데 허옥쌤이 추천을 해주신 곡이어가지고 한번 호옥 선생님은 언제 오시나요? 곧 제가 섭외를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허욱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는 추워져서 조마기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무리곡 산도깨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